와, 진짜 와. 너무 힘들다. 음.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한다고?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정말 이 선택을 또 할까? 라는 생각을 제가 사실은 정말 했거든요. 수성님의 이야기를 딱 듣는데 저는 이제 워킹맘으로서 바라보니까 참 이제 육아맘의 그 어려움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너무 어려워서 비혼주의도 많고 딩크족들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음. 만약에 수성님께서 다시 돌아가신다, 20대의 소위로 돌아가신다, 그러면 지금처럼 음. 결혼하시고 육아하시고 이렇게 또 같은 길을 걸어오실 건지, 음. 아니면 너무 힘들었어, 딩크 할래, 이렇게 또 선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돌아가신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깜짝이야. 저 사실은 지난주에 그 생각했거든요. 와, 어떤 생각을? 지난주에 저희 아이가 한 명이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고 네. 한 명은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그래서 이 중학교 1학년짜리 딸이 이제 사춘기에 돌입을 했잖아요. 어, 그래서 우리 첫째는 제가 아들이고 둘째가 딸인데 어. 아들이랑은 또 견적이 틀린 거예요. 완전 막강해요, 얘는. 음, 그래서 와, 진짜 와, 너무 힘들다. 음, 이렇게 막 진짜 이렇게 한다고? 다시 돌아간다면 내가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정말 이 선택을 또 할까? 라는 생각을 제가 사실은 정말 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리고 이번 주까지 생각을 하면서 저는 다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엄마 17년 차인데, 근데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사람을 보는 눈이 너무 많이 달라진 거예요. 음, 예를 들면 예전에는 지하철을 딱 타고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 앞에 쫙 앉아 있으면, 쟤는 왜 옷을 저렇게 입었지? 저 사람은 뭐지? 왜 저렇게 음. 생겼지? 막 이제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했어요. 근데 너무 부끄럽다 이런 말을 해서. 너무 좋아요. 네. 공감하고 네.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임신을 하고 나서 이제 딱 엄마가 되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앞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와, 저 사람은 손가락이 5개네. 와, 저 사람은 음. 스스로 허리를 세워가지고 저렇게 앉아 있을 수 있네. 그러면서 사람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음. 그러면서 그 사람의 약점과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강점을 보게 되고 저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근데 제가 이거를 엄마가 아니었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음. 저의 커리어도 저는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그것보다 정말 사람을 키운다는 거는 정말 저도 그러면서 많이 무너지기도 하거든요. 와, 내 인격이 이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를 음. 저 정말 밑장 까기 하는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맞아요. 원래는 아가씨였을 때는 처녀였을 때는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거든요. 되게 괜찮은 사람처럼. 근데 이제는 얼굴을 대면하여 맞닥뜨리는 거예요. 음. 일단 첫 번째 남편하고의 관계에서 남과 만나면서 한번 맞닥뜨리고 음. 자녀와의 관계에서 내 아주 깊은 속에 있는 성숙하지 못한 것들이 다 드러나거든요. 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무 겸손해지고 음. 옛날에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막 이랬는데 난 왜 이렇게 죄밖에 없는 것 같아 요새도. 아, 정말 나 너무 죄인이다 막 이런 생각이 아, 정말 너무 절절하게 정말 끝이 없네요. 끝이 그런 것 없어. 같아요. 요즘에 임신과 출산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데 음. 수정님은 그래도 좀 일찍 결혼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그 결혼과 출산 이런 것들이 미리 계획을 하셨어요? 둘째까지도 어떻게 미리 하셨나요? 아니면 이게 우리 둘째가 보면 결? 안 되는데 사실 첫째는 음. 계획했어요. 음. 첫째는 제가 근데도 첫째를 제가 36살에 낳았거든요. 음. 남편을 만난 거는 이제 7년 교제하다가 이제 30에 결혼을 했고 와. 사실 결혼을 할 때도 몇 번을 미루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정말 미안했었던 게 음. 제가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는 저희 엄마가 항상 저한테 했었던 말이 얘는 스타킹 한 짝도 안 빨아. 이게 음. 우리 엄마의 레파토리였거든요. 고생 많이 항상 하셨었을 것 같은데. 결혼을 하면 그런 모든 일들을 내가 왠지 해야 될 것 같고 음. 뭔가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내가 손해를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서 음. 결혼을 그렇다고 나를 정한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때쯤 하자라고 했는데 남편은 그걸 철석까지 믿고 있었나 봐요. 어. 그 시점에 가서 제가 6개월을 미루고 또 그 두 번째 시점 가서 또 6개월을 미루니까 왜 도대체 결혼을 계속 미루냐. 제가 미뤘던 거는 내가 이렇게 되면 커리어를 포기해야만 할까봐 이렇게 했었던 거야. 라고 음. 했더니 남편이 그런 거라면 나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결정적인 음. 순간에
둘이서 커리어를 포기해야 된다면 내가 포기할 테니 너는 그런 걱정하지 말고 결혼을 하자 해서 정말 결혼을 했어요. 와, 남편분을 멋지다. 모시고 싶은데요? 그리고 나서 저의 인생에는 아이 하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 제가 둘째를 갖는 거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네네네네. 사람들이 저한테 아, 둘째 가져야지, 둘째 가져야지 그러면 아니 내 사정을 모르고 왜 저렇게 둘째를 가지래? 그런 얘기를 사실 제가 되게 많이 했거든요. 속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생각이 없었다가 둘째는 정말 100%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둘째를 이제 가지게 됐는데 이 아이를 출산을 제가 39에 했어요. 우와. 근데 사실은 지금도 저하고 비슷하게 하시는 분이 되게 많고 네. 그때 당시 저는 좀 늦었었던 건데 지금은 요렇게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되게 맞아요. 많으시거든요. 네. 두려움 때문에 둘째를 갖고 싶으셔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셔가지고. 저는 이게 양육은 혼자는 못한다. 저는 100%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거를 그 상황이나 이런 거는 잘 봐야겠다. 또 하나는 그렇다고 내가 100% 얘를 감당하는 게 아니라서 분명히 주시는 은혜가 있다. 맞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신을 해요. 네, 항상 얘기해 주셨던 게 그 힘든 시기는 정해져 있다. 그 맞아요. 시기는 지나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네, 수성님 보시면서 힘내세요. 사실은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맘으로서 네. 아이하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은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고 또 외국계 회사라서 2년씩 이렇게 육아휴직을 쓸 수가 있거든요. 한 명당.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못 견디니까 딱 나라에서 주는 출산 휴가만 그 출산 휴가도 다 못 쓰고 저는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이한테 수유를 할 수 있는 게 진짜 저에게는 어렵지만 축복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 공부만 6개월을 했어요. 놀랄 만한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차마 네. 여기서는 제가 답글 말씀드릴 수가 달아주세요. 없어서. 네, 포인트는 이제 복귀를 하고 나섰었을 때도 네. 바쁘신 와중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네. 고민하시다가 모유수유를 몇 년 하신 거죠, 그럼? 저는 각 아이마다 2년씩 했어요. 24개월. 24개월. 정말 대단한 거죠, 진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클래스 우리끼리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직장맘이 초등학교 들어가고 중학교 가고 하면서 이 아이들의 학습을 어떻게 같이 엄마들이랑 동네에 있는 엄마들이랑 품앗이를 해서 애들을 공동으로 키울 수 있는가. 그리고 직장맘이라고 해서 정말 뒤에 빠져서 못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직장맘 하면서 지금 다른 거 봉사도 하면서 정말 그 학교에서 반장 엄마, 회장 엄마 이런 것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사실은 조금만 신경 쓰면 할 수 있다. 그리고 되게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하우도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한테도 그렇게 헌신하셨는데, 근데 또 회사에 다니실 때도 또 워킹맘으로서 또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 여기까지 해봤다. 이렇게 말해주실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나요? 제가 그때 첫째 때 말고 둘째 때 뭘 알게 됐냐면 이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2시간 자고 2시간 일어나 있는다. 이런 걸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2시간 자고 2시간 일어나 있을 때는 제가 이제 봐주지만 얘가 또 2시간 있다 또 잠이 들어버리거든요. 그럼 그때 제가 보고 싶은 책을 보고 또 영어도 공부하고 그때는 아이 회사에서 출산 휴가를 들어오면서 노트북을 집으로 가지고 들고 가서 그 안에서 그 회사에서 왔다 갔다 하는 메일을 원래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못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계속해서 그 메일을 받아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중간중간에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기거나 아니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렇게 딱 띄울 때 누군가에게 막 이제 아이디어를 받는 시즌이 있어요. 브레인스토밍 할 때. 또 그런 아이디어도 해서 이메일도 보내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렇게 출산휴가를 딱 가서 복귀를 하면 처음에 여성들이 딱 진입해서 굉장히 바로 소프트 랜딩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또 많이 승진이나 이런 거에서 또 네. 한 번 들어가기 전에 일단 국가를 한번 깔아주고 들어가는데 나와서 또 한 번 깔아주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 승진이 늦어지는 사람들은 한없이 늦어지는 걸 제가 옆에서 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먼저 추천드리기는 그 시간을 아이하고 충분히 많이 보내셔라 라는 부분을
저는 먼저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워킹맘이었을 때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고 또 음. 일할 때는 또 눈치 보일 때도 있고 뭐 갑자기 가야 될 때나 막 이럴 때 그러면은 수십 번도 더 고민한단 말이죠. 맞아. 그만둬야 되나? 네. 또 특히 이제 오피스 잡을 가지신 분들, 9 to 6로 하시는 분들 그런 적은 없으셨나요? 그런 적 있죠. 그런 적이 많은데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남편하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어. 진짜 한번 모셔야 된다니까. 근데 제가 너무 일을 좋아하니까 네. 일을 좋아하고 그리고 사실은 아기를 낳기 전에는 저희가 결혼은 했지만 만나는 날이 딱 주일밖에 없었어요. 그 전에는 거의 뭐 아침 7시에 나가서 밤 11시까지 그러니까 주일을 빼놓고 나머지 월요일에서 토요일 뭐 광복절 현충 이런 거 상관없이 맨날 밤에 11시까지 제가 일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간 제가 일에 너무 일을 너무 좋아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끊고 가야 되는 거죠. 끊고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너무 항상 회사에 모든 걸 투자하지는 말아라. 내가 회사에 모든 걸 많이 쏟아부을 때가 있고 아이한테 이거를 쏟아부을 때가 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빨리 가지만 어떨 때는 천천히 가더라도 아이하고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굉장히 확보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남편하고 많이 얘기해라.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이 픽업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 아침에 먹여서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저녁에 픽업해 오고 하는 걸 대부분을 남편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운전을 하지 않았고 또 남편이 저 때문에 회사도 집이랑 좀 가까운 데를 얻었고 저 같은 경우는 항상 뭐 1시간 반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곳을 일을 했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팀 플레이어가 정말 너무 중요하다. 그러려면 남편하고 관계가 되게 좋아야 돼요. 평소에 남편하고 관계가 엄청 안 좋은데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웃자는 소리로 많이 말씀드리지만 제일 많이 협상을 해야 되고 제일 많이 비즈니스적으로 남편을 설득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줘야 되는 것이 바로 아내고 이게 항상 우리가 남한테는 그렇게 하기 쉬운데 남편한테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쉽지 않거든요. 남편과 팀 플레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혹시 수정님만의 그런 화목한 팀플을 위해서 하시는 꿀팁들이 좀 있을까요? 가정을 세워가는데 남편을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활용할 수 있는 꿀팁,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꿀팁. 네. 일단은 그 꿀팁 말씀드리기 전에 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내가 먼저 행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거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님 보시면 안 되는데. 다른 여성들이 잘 못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행을 가는 거를 사실 다른 여성들 잘 못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연수를 이렇게 보내주면 뭐 2주 연수? 뭐 이제 1주 연수? 이렇게 해외를 이렇게 보내주면 그냥 무조건 손들어요. 이게 그 다른 여성들은 그렇게 잘 못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풍성하고 제가 좀 경험이 많아야 우리 남편한테도 뭔가를 줄 수 있고 저희 아이들한테도 뭔가 줄 수 있는데 내가 막 너무 타이트한 삶을 살다 보면 사실은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내 돈을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개발해 보셔라. 의외로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결혼 전에도 그렇지만 결혼 후에도 그렇게 많이 싸우지 않았어요. 많이 싸우지 않았었던 가장 큰 꿀팁이나 노하우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받고 싶은 걸 먼저 그 사람한테 주는 훈련을 조금씩 했어요. 왜냐면 사실 저도 여자니까 막 너무 사랑받고 싶고 또 우리는 사실 지금 노출되어 있는 게 무슨 넷플릭스나 아니면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본부장님들이 정말 너무 많은 멋진 본부장님들이 정말 신데렐라처럼 막 너무 저는 예뻐 나는 하는 솔로 보면서도 그 사랑 받고 싶고 어. 그래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보니까 뭔가 이런 게 정답인 것 같고 이거는 아닌 것 맞아요. 같고 뭔가 무슨 이벤트도 뭐
결혼기념일이나 생일 때도 남편이 뭔가를 해줘야 될 것 같고 막 이제 이런데 저는 사실은 그런 걸 좀 제가 먼저 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래서 그냥 남편의 기억에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가본 최고의 장소는 내 아내와 갔던 곳이야. 난 내 아내랑 어디 새로운 데 가고 심색하고 이런 게 너무 즐거워. 라는 것을 우리 남편이 항상 생각하고, 그래서 나와 뭐 하는 걸 되게 기대하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이벤트나 이런 것도 저는 제가 많이 준비를 하는 편이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우리 남편이 굉장히 이제 약간 갱상도사나이거든요. 그래서 무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만약에 애들이 동시에 어디 캠프를 떠난다. 그러면 야, 가방 챙겨. 그러면서 이제 가방 챙겨가지고 저희는 바로 그날 예약을 해서 떠나거든요. 그러면 1박 2일, 2박 3일 둘만의 시간을 이렇게 보내고 오는 거죠. 그래서 보내고 같이 얘기도 많이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러면서 이제 남편도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받고 싶은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아이패드 키보드를 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 키보드가 50만 원 넘잖아요. 사악하거든요. 여기 제품은. 그래서 그거를 사려고 했는데 내가 사기 좀 아깝잖아요. 그래서 나 그거 사고 싶은데 그래서 아 그래 사 그래서 나 누가 선물해줬으면 좋겠다. 아니 음. 같이 24시간이 주어졌는데 어떻게 그녀는 어. 이거를 다 해냈을까? 음. 특별한 노하우가 있을까? 저는 진짜 궁금하거든요. 시간 관리. 네, 시간 관리. 누구나 이제 24시간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막 특별하게 뭘 더 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버리는 시간을 없게 하려고 되게 시스테믹하게 뭔가를 박아놔요. 출퇴근하는 시간은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하면서 있는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 그리고 이제 뭐 돌아와서 저녁에 돌아와서는 아이들 숙제를 봐주는 시간. 그리고 또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봉사하는 그런 네네.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스테믹하게 이제 박아놓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시스테믹하게 돌아가야지만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어느 순간 내가 거기에 편승해서 올라가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쉬세요? 저는 잠을 되게 잘 자요. 보통 한 12시에 잠들어서 6시 정도? 저희 아이 깨워야 되니까 그렇게 하거나 좀 일찍 자면 좀 일찍 일어나서 밥 해놓고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바쁜 생활에서도 우리는 신앙도 잘 이렇게 지켜내야 되잖아요. 뭔가 네네네네. 그런 주님과의 교제 시간이나 음. 이런 부분들도 꼭 이렇게 좀 주기적으로 하고 네네네. 계시나요? 저는 이제 같이 성경을 암송하는 팀이 있어요. 영어 성경을. 24시간 맞나요? 수석님 24시간 맞아요? 제가 존경하기도 하고 저의 소울메이트가 지금 보스시거든요. 와. 근데 그 보스가 아침마다 그 성경을 4장씩 읽는 숙제를 던져줘요. 카톡방에. 와. 그러면 이제 그분도 읽고 나도 같이 읽는 거죠. 지하철 이동하면서도 읽고 그러면서 그렇다고 이 4개의 장을 매일 하지는 못해요, 저도. 하다가 어느 날은 8장을 읽을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주말에 몽창할 때도 있는데 시스테믹하게 해놓으니까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어치브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사람도 쉬고 싶잖아요. 네네네. 저도 쉬고 싶고 귀찮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또 누워 있을 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쉬는 시간은 좀 더 이렇게 따로 떼어놓고 하기도 하죠. 안 그러면 사람은 고장이 나니까. 오늘 유소희 수석님과 함께 여성의 커리어를 중심으로 일과 여성, 생애 주기 등에 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정말 귀한 시간이었는데요. 또 수석님께 상담하고 싶은 내용들이 아마 저희 컨텐츠 보시면서 생각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질문들이 생각나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에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이렇게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크리스천 여성으로서 수성님의 앞으로의 비전과 꿈이 있으신가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제가 쏟아붓고 싶은 곳은 정말 사람들이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것이 창업이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또 그렇지 않은
뭐 공공의 영역이 될 수도 있고 기업의 영역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데에서 계속해서 이제 역할을 하면서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요. 특히 이제 여성 후배들이 저는 정말 여성들이 또 크리스찬으로서 받은 달란트가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쓸 수 있고 또 이것들을 같이 성장할 수 있게 그분들을 많이 돕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네, 것들 우리끼리 준비해서 뒷반 얘기. 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소희수성님은 한 번 더 모시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수성님 다시 한번 귀한 말씀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도 조댓구알 꼭 부탁드리고 여러분들께서 많이 많이 이제 반응을 해주셔야 또 다른 크리스천 분들이, 여성분들이 이 좋은 컨텐츠를 또 볼 수 있답니다. 그러면은 저희 또 다음에 또 멋진 분과 함께 또 함께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